뉴스를 만나다 순서입니다. K-팝의 대표 주자라고 해야겠죠. 방탄소년단 BTS가 내년에 결성 1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멤버 가운데 진 씨가 군입대를 해서 외신들이 주목을 하기도 했었죠. 오늘 뉴스를 만나다에서는 BTS의 리더이자 또 최근에 솔로 앨범을 내서 주목을 받고 있는 RM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RM입니다. 그 예전에 뉴스 스튜디오에 멤버들하고 다 함께 나온 적은 있었는데 예, 한 2년 정도 전에 맞습니다. 같이 나왔었습니다. 혼자 나오신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예. 네. 왜 웃으십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혼자 나오니까. 예. 네. 그래도 유엔에서 연설하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제가 가장 예. 잘할 수 있죠.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솔로 앨범을 이따가 뭐 또 얘기하겠지만 이달 초에 네네. 내셨고 예, 그렇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성적이 좋더라고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쁘지 축하드립니다.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 교양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도 네. 이제 MC도 맡으셨고, 맞습니다. 예, 솔로 앨범도 내셨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소규모 콘서트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바쁘실 것 같은데, 근데 BTS 때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좀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유가 상대적으로 이제 있는 편인데 예. 아무래도 밀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아하. 보통 BTS로 활동하다 보면 이제 팀이니까 제 몫이 또 7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 밀도나 농도가 굉장히 짙은, 제가 많은 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밀도가 좀 높아진 감이 있습니다. 밀도가 높아져서 더 부담감도 커졌습니까? 아무래도 제 이름 하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니까 부담도 상당히 있지만 재미도 또 7배로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200명 콘서트 네. 소규모로 진행을 엊그저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BTS 때는 뭐 몇만 명을 앞에 두고 이제 콘서트를 하시다가 그렇게 소규모 콘서트를 하시면 뭐 느낌이 많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공연장이 제가 어렸을 때 홍대에서 아마추어 막 길거리에서 음악 그 노래하고 랩하고 그랬을 때 그 홍대에서 가장 공연하고 싶었던 공연장이었어요. 그래서 홍대 쪽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이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데뷔한 지 10년 만에 이제 그 공연장에서 드디어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수한 스타디움들을 많이 공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5년 정도 전에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공연을 하고 싶었던 마포에 있는 홍대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관객들과 조금 더 호흡을 좀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좀 있었습니까? 정말 소위 침이 튀길 정도로 바로 예. 앞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물병을 이렇게 굴리면 물병을 막 잡아주시고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원래 큰 공연장에서 하면 아무래도 안전 법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펜스가 있고 좀 물리적 거리나 제약이 좀 있는 편입니다만은 예. 그 공연장에서는 거의 뭐 제 모공과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 네. 또 하나요?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또 하고 싶은데 우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BTS의 RM이 200명 공연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또 하기를 바라겠네요. 네, 팬들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 재밌었어가지고. 예, 네. 예. 그 며칠 전에 그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진 씨가 네. 군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RM인데 진 씨가 형인 거죠? 제가 넷째입니다. 넷째입니까? 아무래도 예. 제 이미지나 이런 많은 이 앞에서 말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를 맏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팀 7명 가운데 딱 정 가운데 있는 넷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멤버들 전원이 다 훈련소에 가서 이제 익살스럽게 사진도 찍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럼요. 봤습니다. 네. 예. 그 진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진영은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생각과 또 그런 것들을 한 것 같고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그냥 잘 갔다 오겠다. 먼저 경험해보고 알려주겠다. 이런 맏형다운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RM 씨는 우리 진 형에게 네. 예, 뭐라고 말을 좀 해주셨어요? 그냥 뭐 제가 진영께 해준 말은 그냥 몸성이 부디 건강히 정말 아무 일 없이 조용하고 묵묵하게 잘 형답게 형은 강하니까 강한 모습 보여주라고 응원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예. 네.
근데 RMC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멤버들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RMC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그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진 씨가 입대한 거에 대해서 좀 남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참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 그룹적으로도 개인사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뭐 어떤 한 챕터가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하. 뭔가 좀 어쨌든 와야만 하는 순간이었고 또 기다렸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드디어 어떤 이 방탄소년단 BTS라는 그룹의 한 페이지가 정말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지만 또 담담하고 또 먼저 간 진영이 분명히 지금 훈련소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담담하고 멋있는 마음으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일막이 넘어가는 느낌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인상적이네요. 예. 솔로 앨범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예. 제가 뭐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깊게 여러 번 좀 들었습니다. 가사도 감사합니다. 좀 집중해서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선 뭐 앨범 제목이 이제 인디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디고가 색깔, 그러니까 그렇죠. 푸른 색깔을 네, 얘기하는데 왜 인디고입니까? 원래 제가 이 전에 뭐 아마 팬들은 아시겠지만 예. 제가 이 전에 냈었던 믹스테이프라고 해야 할까요? 정규 앨범은 아니고 간단히 냈었던 모음집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번이 정규 앨범이고. 네, 예, 이번이 정규 예. 1집입니다. 예, 제 예. 첫 솔로 앨범이고요. 그렇죠. 그 전에 냈었던 어떤 모음집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음집의 타이틀이 모노였어요. 근데 모노라고 하면 이제 뭐 단일한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모노 스테레오에. 근데 사실 모노가 붙으면 흑백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제가 실제로 이 모노를 제작하던 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인데 제가 23살부터 26살까지 굉장히 무채색의 옷들을 많이 즐겨 입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조금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양극단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18년 후반부터 2022년까지 제작한 이 4년 동안 제작한 앨범이 인디고인데요. 인디고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장 오래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염료거든요. 쪽빛입니다. 아. 인류가 처음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염료인데요. 남색이죠.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너무 무채색의 어떤 그런 양극을 오가다가 제가 26살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제 스스로가 좀 자연스러워지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색이 있는 옷들을 입게 되었어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청바지를 많이 입게 됐는데 실제로 2017년, 2016년에 산 청바지들을 아직도 즐겨 입고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라는 것은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달아지고 또 이게 입다 보면 무릎에 남긴 흔적이나 그 사람만의 고유한 주름이라고 할까요? 나이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예. 그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저도 좀 그 자연스러움을 갖게 되면서 이 모노라는 것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파란색과 자연스러움을 갖게 되는 인디고로 넘어가는지 그런 좀 일련의 변화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노와 인디고라는 어떤 이부작처럼 이렇게 나란히 놓게 된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음반을 들어보니까 왜 그런 설명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RM의 어떤 일기장 같은 음반이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선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럴 때 뭔가 좀 재밌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좀 안 되는 일이지만 좀 쾌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제가 공개한 일기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카이브라는 표현을 쓰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26살 때부터 29살까지 제가 방탄소년단과 RM으로 살면서 제가 느낀 모든 것들을 좀 기록하고 좀 정제하고 이렇게 쭉 써내려간 그런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26살과 29살의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디고라는 색깔이 뭐 청색이지만 굉장히 사람마다 떠올리는 어떤 그 색의 채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색부터 아주 진한 남색까지 좀 여러 가지 트랙이 10개인데 10가지의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기장 같은 음반이라 그런지 네. 가사 곳곳에 무언가 RM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뽑아봤는데 예, 제작진이 여기에도 좀 준비를 해줬군요. 1번 트랙을 보면 좋은 것과 아닌 것밖에 없던 그때, 차라리 그때가 더 인간이었던 듯해. 네, 2번 트랙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이 캔버스의 틀, 어제와 내일이 내게 드리운 그늘. 3번 트랙에는 언제쯤 써보게 될까 나만의 시는.
살아남느라 잊혀진 드리밍. 예, 글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RM이 느끼는 네. 어떤 혼란이나 갑갑함 혹은 큰 성공 뒤에 오는 공허함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뭐 좀 잘 포착한 겁니까? 아니면 좀 틀리게 포착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일련의 이제 사람들에게 또 대중분들에게 또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BTS로 사는 것은 어떤 일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있으실 것 같고 흥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이제 가수분들이나 엔터테이너 분들이 이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나면 그 5, 6만 명의 함성을 이렇게 뭐랄까요 몸소 체화하고 체험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호텔에 가지 않습니까? 예. 호텔에 가면 굉장히 귀도 먹먹하고 약간의 이명 같은 것도 좀 들리고 굉장히 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저 인간 개인의 김남준으로서도 어떨 때는 이런 제가 뉴스에 나와서 또 인터뷰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또 제가 또 집에 들어가면 저는 그냥 책과 그림을 좋아하는 또 개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양극에 대한 것들을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항상 제가 집중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서 나온 아마 구절들이고 그래서 제 일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해석이었다면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게 모든 게 공허함만은 아닙니다만 물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반드시 전제를 해야겠죠. 네네. 기쁨과 보람도 컸겠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왜 갑갑함과 공허함이 김남준 씨에게 있었을까요? 뭐 아주 유명한 클리셰 같은 구절 있잖아요.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아, 네.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탄소년단 혹은 BTS라는 왕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울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예. 무겁고 그러나 너무 뭐랄까요 복된 거거든요. 값지고 복되면서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고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덕분에 제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스스로 인식하려고 해서 제가 기꺼이 좀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왕관이 무겁다고 뭔가 불평하고 단지 이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우울해 힘들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 운명에 맞서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처음으로 뭔가 내 것을 만든 느낌이다. 이번 솔로 앨범이. 네, 정확합니다. 예. 제가 약간 좀 비틀어서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러면 네. BTS 때 만들었던 앨범에는 네. 뭔가 RM이 느끼기에 뭔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방탄소년단의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 당연히 저는 제가 방탄소년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14.2%밖에 안 되거든요. 7분의 1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아무래도 제 포지션상 많은 제작이나 특히 작사 부분에 많은 메시지 부분에 제가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죠. 방탄소년단은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또 보여지는 비주얼들이나 그 서사라든지 컨셉이라든지 기획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원래 홍대에서 혼자 그냥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네네. 예. 그래서 뭔가 언젠가는 제 것을 해야겠다, 저만의 예. 것을 해야 한다라는 뭐랄까요 의무감 같은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너무 운이 좋은 것이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완전히 단단해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좀 단단해지고 온전해진 어떤 RM이랄까요? 김남준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이 그룹과 저 개인의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잘 잡아가는 그런 멋있는 일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요즘의 일상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솔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 그룹 활동을 할 때의 그 성공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물론입니다. 그런데 RMC는 그러면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네.
더 자유롭고 좀 분방해진 듯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제 표정에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얼굴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표정은. 어.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홀가분한 나날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말씀해 주신 어떤 성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당연히 저 개인은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성과에 저는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큰 성공을 거뒀고 어떤 시대의 운과 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이룰 수 없었던 기적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 나머지 6명의 멤버들에게 진 빚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 개인으로서는 뭐 차트나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진정하게 그 순도라고 할까요? 순도를 많이 높여서 좀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항상 그룹 활동을 하다가 솔로 활동을 하게 되면 뭐랄까 좀 마음이 앞선다고 할까요? 심장이 앞선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것들을 좀 보편적으로 승화시켜서 풀고 싶어서 그것들을, 제 개인적인 것들을 좀 정제하는 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많은 고민이 느껴집니다. 지금 답변을 통해서도. 네, 예, 예. 그랬습니다. 저희가 제작진이 이 음악을 좀 준비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번 앨범의 후반부를 보면 그런데 예, 나오고 지금 뭐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9번 트랙 들꽃놀인가요? 타이틀곡입니다. 예, 타이틀곡.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 내 시작은 시, 여태껏 날 지켜온 단 하나의 힘과 드림.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아까 그 맞습니다. 홍대 공연장 얘기도 그런 같은 맥락인 것도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RMC가 찾은 어떤 내면의 해답이 들어있는 곡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트랙이 9번이고 이 뒤에 타이틀이지만 10번 트랙, 박지훈 선배님과 예. 함께한 10번 트랙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해답을 내리게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취했던 모든 선택들이 결국 제 최선의 버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밤에 울고 그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왜 어른들 말씀 중에 막힐 때면 처음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방탄소년단이 어쨌든 뭐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뭐 이제 챕터도 넘어가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간다고 할까요? 흩어져 가는 시기에 저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홍대 공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그 홍대 제가 어렸을 때 걸었던 그 길,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할까요? 거기를 여러 번 걸으면서 이렇게 모자와 마스크를 여러 번 가리고. 걸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예전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시작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시작은 시라는 그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가사인데, 랩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랩이라는 장르는 리듬 앤 포트리의 약자였어요. 그래서 리듬과 시거든요. 운율이 있는 리듬인 거죠. 원래 제 홍대에서 음악을 하기 전에, 어린 저는 원래 문학도였거든요. 시인이나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시인이나 작가는 아니지만 작사라는 형태로 그 꿈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 작가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10주년이잖아요. BTS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제 입대가 이제 줄줄이 있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2025년이 되어야만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네, 제가 제가 본 것 같은데 팬들은 좀 아쉬울 것도 같고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2025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요? 예, 지금 어쨌든 18개월이 기간이기 때문에, 예.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 팀을 믿어주신, 방탄과 BTS를 믿어주신 한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아미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이 예.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또 원래 타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우정 타투를 같이 했어요. 7이라는 숫자를 각자 다른 부위에 새겼는데요. 언제 하셨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예. 6개월 정도 됐는데. 예.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좀 당연히 제가
뭐랄까 먼저 속단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꼭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여서 또 저희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참 RM 김남준 씨의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